정말 놀랍게도 집권 4년차 문재인의 지지율이 71%. 여러분, 역대 최고 수준이 아니라 거의 더블 스코어예요.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지지율 71%. 여러분, 함부로 나는 여론조사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 그대로 나왔잖아요. 총선 결과를 보세요. 여론조사 결과 그대로 나왔다. 문재인 지지율 71%? 저는 뭐 71%는 좀 약간 오버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60% 초반대는 상회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건 맞다. 71%는 약간 좀 오버된 것 같고, 약간 상향화된 것 같고, 그래도 60%는 넘는다. 문재인 지지율은. 그것이 현실일 것이다. 65%? 뭐 얼추 좀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71%라고 일단은 나왔다, 데이터상. 역대 대통령 3년차 지지율 비교 불가. 더블 스코어 차이 난다. 미래통합당은 지금 17%. 창당 후 최저다. 당연하죠. 미래통합당. 지금 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제가 이걸 보면서 오히려 저는 이 문재인의 지지율을 만들어준 사람들은 미래통합당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17%로 꺼지니까 문재인의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도 안 되는 71%. 거의 기적 같은. 이렇게 나라를 말아먹고도, 이렇게 경제를 말아먹고도, 코로나로 수백 명의 국민들을 죽이고도 집권 4년차까지 됐는데 문재인 같은 사람이 지지율 71%를 얻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이거 동전 1000개를 던졌을 때 다 앞면이 나올 확률보다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한 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보고 야 이거 여론조작이야 믿지마, 한 30%도 안 돼, 이렇게 정말 행복회를 돌리면서 정신 승리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부럽기도 해요. 너무 부러워. 정말 참 맘 편해서 좋겠다. 참 맘 편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요 엄중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진실로 받아들여야 우리가 발전을 하는 겁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이렇게 하면은 개혁도 없고 혁신도 없어요. 홍인걸님, 문희 지지율 높은 이유 뭐니 뿌린 결과. 네, 홍인걸님도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철장님, 사운드 오브 코리아님, 성황님, SJY님, 네, 다들 반갑습니다. 그 사이에 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윤혁원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여론조사로 치부하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되었다고 믿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다음 대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게 맞지. 아니야, 이거 다 가짜야, 이거 다 사기야, 우리가 잘하고 있어, 이렇게 행복회를 돌리면 뭔가 뾰족한 수가 나옵니까? 이게 사기라고 하더라도, 이 여론조사가 조작이라고 하더라도 이 여론조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정말 이럼에도 불구하고 길어진 운동장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보수 진영을 끌어올리고 해야 미래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홍인걸님이 저 초기부터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제가 채팅창을 잘 못 보는 그런 게 좀 있어서. 뚜뚜꼬꼬님이 지금 또 갈고 오셨네요. 닉네임을 갈고 다시 오셨네요. 리카라멜님이 돈에 매수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엄청 좋겠다, 71% 보고. 이런 얘기들이 지금 채팅창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평가가 60%를 넘었다. 모든 연령대에서. 60대도. 18세에서 29세 66%, 젊은 층 66%, 30대 77%, 믿기지 않는 숫자입니다. 40대 85%, 50대 68%, 50대, 많은 사람들이 50대는 우파야. 아닙니다. 50대 68%, 60대 이상도 64%.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71%가 나왔다. 가장 많은 지지층 40대에 있습니다. 40대 85%. 야, 40대 85%. 40대는 다 전라도인가? 뭐지 이거? 85%. 정말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숫자입니다. 정말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숫자가 나왔어요. 60대 이상도 64%. 정치적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91%, 중도층의 69%가 문재인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보수층도 만만치 않습니다. 난 보수요 하는 사람도 긍정률이 46%, 부정률이 44%. 오차범위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나 보수요, 난 보수 지지자요 하는 사람들도 반반이다. 지금 긍정 반, 부정 반. 긍정 46, 부정 44. 똑같아요. 오차범위가 3%니까 오차범위 안에 있어요. 긍정, 부정이 똑같다. 보수도 완전히 지금 넘어갔다. 이걸요, 우리가 야, 믿을 수 없어 여론조작이야 할 게 아닙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그만큼 못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뼈를 깎아가면서 지금 자기네들끼리 싸웠어요. 이번 선거에서도. 그 결과가 이렇게 박살이 난 것이다. 취임 3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지난 역대 대통령들을 보자는 거예요. 노태우 12%. 같은 시기에. 지금 문재인이 71% 나왔는데 같은 시기에 노태우 12, 김영삼 41, 김대중 27, 노무현 27, 이명박 43, 박근혜 42. 이명박, 박근혜, 김영삼 순으로 높았어요. 전직 좌파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낮았죠. 우파들보다 한참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의 더블 스코어. 문재인 71%. 부정률이 21%밖에 안 돼요. 정말 큰일이다. 이것도 우리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이렇게 문재인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폭등을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46%, 정의당 7%, 미래통합당 17%.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미래통합당 뭐하고 있는가? 뭐하고 있군요. 이러고 있죠. 미래통합당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가까운 신뢰에 김종인 만날 것이다. 주호영. 오늘 원내대표로 당선이 되었죠. 주호영. 꽂으면 당선되는 지역. 거의 뭐 비례대표라고 할 수 있는 지역. TK 지역. 지역구 국회의원이지만 비례대표야. 라는 뭐 비아냥도 일부 있는 TK 지역에서만 5선을 하고 있는 주호영. TK에서만 5선을 하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 가까운 시일 내에 김종인 만날 것이다. 미래한국당과도 조속히 통합을 하겠다. 멸공님이 살만한가 보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홍인글님, 거인님 방송 스패너분들 퀄리티 엄청 높으세요. 보고 배우겠습니다. 제 방송 스패너분들이 저보다 낫습니다. 저보다. 정말 기회가 되면 스패너분들을 따로 모시고 다 같이 합동방송을 해봐도 뭐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들 바쁘신 분들이라 제가 올라오라고 해도 안 올라오실 것 같아요.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김종인 바지끄댕이를 아직도 붙잡고 늘어지고 있으니 미래통합당이 너무 미워서 지금 그 반사이익으로 민주당과 문재인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금 임기 초인지 알았어요? 민주당 46, 문재인 71, 임기 초입니까? 이제 집권 4년 차인데 정말 큰일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어떤 분이 이것은 여론조사다. 실제 선거 결과를 놓고 분석해보면 다르다. 맞습니다. 선거 결과는 달라요. 근데 이게 왜 달라지는가? 선거 결과는 그래도 미래통합당이 한 41%가 얻었어요. 원사이드로 깨지지 않았습니다.
의석수는 우리가 폭망을 했지만 실제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40% 이상을 얻었어요. 그런데 왜 지지율은 이렇게 나오냐?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지지율은 이렇게 나올까? 실제로 투표를 해보면 40% 넘게 찍어줘. 근데 왜 지지율은 이렇게 나오냐? 우파들이 여론조사에 참여를 안 하는 겁니다. 짜증나서. 그런데 선거 때는 아유 더럽다 하고 찍어주는 겁니다. 지지하지 않지만 찍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다. 여론조사 결과가.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는요. 그래도 뭐 적극은 아니라도 내가 여론조사에 그래 나 미래통합당 지지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여론조사에 잡힙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보다 실제 투표 결과가 더 좋게 나온다. 이게 좋아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슷하게 나오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왜 이 격차가 나냐? 실제 투표와 여론조사의 차이가 왜 나냐?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은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 이게. 내가 미래통합당이 예쁘고, 미래통합당이 좀 그래도 괜찮게 보여야. 그래야 여론조사가 왔을 때, 저 미래통합당 지지합니다. 라고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통합당을 기꺼이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야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올라간다. 그리고 이 지지율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선거 때는 짜증나. 나 미래통합당 너무 싫어. 찍기 싫어 죽겠네. 하는 사람도 어떻게 민주당이 너무 싫어갖고 일단 가서는 찍어는 줘요. 이분들이 일단은 무당파로 빠져있겠죠. 평상시에는. 그러면은 민주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문재인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입이 터져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통합당을 잘하게 만들어서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된다. 국민들한테 기꺼이 내가 믿고 지지할 수 있는 정당이야 라고 할 수 있게끔 리모델링을 해서 그래야 문재인이 끝장나고 민주당이 끝장난다. 백날 문재인 까고 민주당 까본들 소용이 없다. 보세요 지금 정경심 이렇게 뻔뻔스럽게 나오는데 조국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끝까지 거짓말 하겠다. 이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조국,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끝까지 거짓말 하겠다. 끝까지 버티겠다. 나 조국이야. 이번에 문재인, 민주당 완전히 압승했지? 나 잘못 건드려봐. 공수처? 공수처에 내가 한마디 해봐? 판사, 검사? 내가 다 잡아서 감옥에 보낼 수 있어. 어디나 건드려봐. 이런 저는 포효로 드렸습니다. 끝까지. 조국. 국민들이 조국 다 싫어해요. 여러분. 조국 수호대 그거 요만한 권력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조국 정경심 이렇게 설치고 문재인이 나라를 말아먹고 해도 왜 이게 안 되냐?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미래통합당이 너무나 못하니까. 미래통합당이 못한 반사이익으로 민주당이 올라간다. 문재인이 올라간다. 두 번째, 원래 국가에 어려운 시기가 오면은 국민들이 결집을 해서 그 당시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줍니다. 요 두 가지 심리. 요게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지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낮아지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여론조사 믿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서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야 다음 선거도 해볼만 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짓거리 하고 있다. 정말 우리의 미래통합당 이러고 있다. 언제적 김종인을 국민도 싫어하고 전국위에서 27.7%였나요? 전국위에서 억지로 통과시킨 이 김종인을 만나서 또 바지끄랑이에 붙잡고 늘어질 것 같습니다. 아니 여러분 저도 미래통합당을 찍어는 주되 여론조사 전화 받으면 저도 미래통합당 지지한다고 안 합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왜 선거 결과와 여론조사 결과가 다르냐? 그거예요. 나 싫어. 미래통합당 싫어. 나 미래통합당 지지한다고 안 할래.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꺼이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미래통합당 지지합니다. 저는 미래통합당을 지지합니다. 라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